100% 리얼하게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신개념 라이브 콜쇼 러브코치 집 앞 베란다에 키우고 싶은 남자 이철입니다. 네, 오늘도 뭐 제 곁에 사려줘야 되나요? 예. 이 불타는 금요일을 맞이해가지고 정말 여기 러브코치 앉아만 있기엔 너무 아까운 네. 저희 성희 씨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성희입니다. 제가 원래 금요일은요. 네. 불타는 금요일인 만큼 뭐 홍대나 강남 이런 데서 막 흔들고 있을 스타일인데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불타는 금요일을 보내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제 그만 좀 놓으세요. 네. 자, 오늘 뭐 저희 뭐 러브코치 스튜디오에도 네. 화사한 두 분이 앉아 계십니다. 네. 저는 오늘 이분 처음 뵙고 야 이거 뭐 오늘 파르테논 신전에서 오신 거 아닌가? 그쵸? 네.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파르테논 신전 앞에 있는 그 4차선에 8차원 같은 여자 푸른푸른 민품 선생님 오셨어요. 선생님 어서 오세요. 예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오늘은 여신인 민푸름입니다. 네, 시원한 사이다 같이 톡톡 튀는 방법으로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야, 정말 좀 저 소개도 정말 톡톡 사이다 같이 네. 해주시는지. 잘 돼요. 사이다 먹으면. 그렇죠. 자, 우리 민푸름 선생님 옆에 앉아 계신 분. 네. 이 죽일놈의 사랑에서 이 죽일놈을 맡고 있는 루나 선생님 오셨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예, 네. 이 죽일놈이라고 우리 MC분이 하신 말뜻은요, 언젠가는 우리가 이철 씨를 제대로 죽일 수 있을 거다라는 멘트입니다. 여러분, 저를 응원하시고요. 언젠가 제가 이철 씨를 파토를 내는 날까지 여러분 저를 응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철 씨를 몹시 원망하고 있는 MC 루나입니다. 네. 저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그 여성분 세 분이 앉아 계셔서 네. 사실 그 여성분 세 분만 앉아 계실 때 네. 가장 마음이 가득 차지만도 걱정이 사실 많이 돼요. 네. 왜 그러냐면 다 루나 선생님 편만 들어주는 것 같아서 착하니까. 그럼요. 제 편은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가끔 하는 짓이 밉상일 때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다 이유가 하지만 있죠. 뭐, 네. 예, 시청자분들은 제 편 많이 들어주실 거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이 불타는 금요일에서 저희가 토요일로 또 넘어가거든요. 맞습니다. 네, 오늘 이미 또 넘어갔죠. 분명히 네. 그렇죠. 고민 많으신 분들, 잠 못 이루시는 분들, 저희 네. 러브코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다면 이미 여러분들의 고민이 해결돼 나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참여 방법을 또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060-808-8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전화를 하셔서 1번을 누르신다면 저희가 생방송으로 상담을 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2번을 누르시면 언제든지 상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번을 누르실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연애를 하시다가 고민이 되시는 분들 많으시고 인생에 대해서 상담을 받고 싶다 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분들에게 코치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4번을 누르면 어떤 코치가 있나요? 4번 같은 경우는 네. 그 지정 번호를 가지고 계신 네. 전문 상담가 선생님들께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죠. 참고로 뭐 2번, 3번, 4번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이 번호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들 어떤 상담가 선생님들, 네. 어떤 고민 전부 다 해결 받으실 수 있으시니까 절대로 혼자 고민 안고 계지 마시고 저희 러브코치와 함께 해주신다면 여러분들의 고민 이미 해결이 되고 있다는 거 저희가 꼭 미리 말씀을 드리죠. 네, 고민하지 마세요. 깜짝 놀랐어요. 네. 금요일 지나니까 네네. 제가 아직 여운이 있네요. 네. 또 뭐 금요일에 뭐 저희 뭐 성희 씨가 네. 이런 부분이 시청자들을 정말 깜짝깜짝 놀라게 만들 거거든요. 같이 옆에 있는 저도 이렇게 놀라는데 네. 시청자분들은 얼마나 또 화들짝 놀라시겠습니까? 볼매죠. 그런 것 같아요. 정말로 이 죽일놈의 사랑 같아요. 네. 아니, 볼수록 매력 있다는 얘기도 있지만 네네. 볼수록 매를 본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본인이 지으신 건가요? 그런 얘기 좀 가끔 듣습니다. 근데 네. 그렇지 않으신 게 네. 볼수록 정말 매력이 있어요. 네. 참고로 루나 선생님은 아직 따라가시면 멀었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안 맞으시려고 진짜 용을 쓰시네요. 공장으로 때리고 싶어요. 예. 네. 자, 오늘의 이 주제, 어제에 이어서 마찬가지로 저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주제가 뭐였냐면요. 어제 주제는 네. 이 죽일 놈의 사랑, 나만 힘든가요? 였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어제 뭐 네. 이거 5위, 네. 3위까지 알아보다가 네. 오늘까지 넘어왔어요. 이 주제가. 맞습니다. 네. 5위를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그렇죠. 한번 뭐 정리를 한번 넘어가야 네. 어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네. 저희가 5위부터 3위까지 다시 한번 시원하게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이 죽일 놈의 사랑, 나만 힘든가요? 5위는 뭐였죠? 5위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주변에서 싫어해요. 네. 였습니다. 5위였고요. 네. 4위는요? 나를 사랑하는 건 맞는지 무심한 사람과의 지루한 만남. 네. 마지막 3위 한번 찝어주시죠. 예. 네. 매일 반복되는 싸움,
싸우기 위해 만나는 것 같을 때, 네. 야, 어제 싸우다 보면 뭐- 진짜 힘들어요. 맞아요. 저희가 네. 이거 뭐 3위까지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야 정말 많은 말씀 어제 나눴거든요. 네. 과연 오늘 이 죽일 놈의 사랑 저만 힘든가요? 네. 요거 2위와 1위 과연 오늘은 어떤 게 또 랭크가 되어 있을지 시청자분들과 요거 함께 나누는 재미도 있고 네. 여러분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는 재미도 있고 정말 러브코치가 가면 갈수록 굉장히 재밌어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거기에 또 웃긴 여자 성희 씨까지 함께 하니까 네. 재미가 배를 더하다 못해 네. 야, 아주 그냥 이제 뭐 그 러브코치 폭발할 것 같아요. 그럼요. 네네. 다 오세요, 저에게로. 네, 예. 근데 사실, 제가 웃긴 여자라고도 했지만, 진솔한 여자이기도 합니다. 아, 그쵸. 저는 예, 사람과 예. 사람과의 관계는 진솔하게 다가야 되고, 진심으로 다가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전화를 주신다면,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들과 상담을 해드리고, 여러분의 편에 서서 이야기를 나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네. 뭐 웃기다는 게 안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그만큼 재미있고 편안하다. 그만큼 어떤 시청자분들을 비롯해서 저도 뭐 기대고 싶고 네, 기대다 못해 정말 부러질 것 같은 루나 선생님도 계시지만 그 유머러스하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웃기다는 건 진짜 웃긴 거잖아요. 수습 안 되거든요. 아니에요. 그래도 뭐 재밌다는 거는 네. 정말 이렇게 편안하다는 거 네. 제가 이렇게 두 번 얘기하는 거는 거짓말일 수도 있다는 얘기지만 네. 예. 자 이런 게 바로 이 죽일 놈의 사랑 중에 하나가 아닐까 저는 네. 싶거든요. 네, 밉상이지만 네. 비할 수 없는 이 죽일놈 MC 그런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이 죽일 놈의 사랑 네. 나만 힘든가요? 근데 제가 성희 씨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어떤 거요? 물어보고 싶은 게 혹시 이 죽일 놈의 사람 네.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네. 죽일놈의 사랑, 저뿐만 아니라 많은 연인들이 만나면서도 고민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뭐, 사랑은 하지만 싸우는 사람들도 많고, 예를 들어서 제 친한 언니 같은 경우에는요. 네. 이렇게 연인이에요. 둘이 만나면 굉장히 사랑하는 사이예요. 그런데 너무 자주 싸워요. 이게 싸움이, 와, 이거 어떻게 그렇게 싸우고 계속 또 만나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와, 이렇게 막말도 하고요. 너무 심하게 싸우기도 해요.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이 그리워요. 그래서 다시 만남을 갖고 네. 또 싸워요. 그리고 헤어지고 좀 지나면 다시 만남을 또 가져요. 이런 경우가 야. 계속 되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이 죽일놈의 사랑 때문이잖아요. 습관 아닌가요? 왠지 좀 그렇죠. 정기적으로 싸워야 되고 싸울 때 됐는데 안 싸우면 좀 몸이 근질근질하고 심심하고 그런 아니에요. 것도 되고, 예. 네. 말을 하다 보면 상대방이 화를 낼 걸 알면서도 그 말을 내뱉는 건 습관이라는 부분에서 이미 그게 어느 정도는 그 사람들한테 익숙해진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말로는 자신도 상처를 안 받고요. 상대방한테 이 정도는 말해도 되겠지라는 아주 아니란 생각을 하면서 점점 스스로가 상처기를 더 내는 경우가 되게 쉽습니다. 야. 그래서 상대방한테 사실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한테 어떻게 이렇게 막말을 할까 도무지 주변에서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은 그게 그냥 당연하다 내지는 너무 익숙하다 내지는 그게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정말 피치 못하게 헤어지게 됐을 때도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은 나쁜 말만 서로 주고받았던 그런 기억밖에 안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연애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죠. 근데 정말 사랑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네. 전 그런 생각도 들어요. 연인 관계라는 게요. 편하다 보면 너무 쉽게 대하는 경우도 있고 편하니까 당연히 이해해 주겠지라는 생각을 가지신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남들보다도 더 소중히 다뤄줘야 되고 소중히 대해야 되는 게 연인인 것 같아요. 정말 가족들한테도 함부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지 말고 누구보다도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예의도 가르쳐주고 말도 더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상처가 크단 말이에요. 네네. 네. 그거 저기 그러니까 카메라 말 잘해요. 그러니까 나한테. 내가 지금 딱 그 말 하려고 네. 했던데 카메라 보고 말씀하지 마시고 루나 선생님 보면서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저 같은 경우 요즘에는 정말 그 이 죽일놈의 사랑 주제 오면서 네. 제가 루나 선생님한테 더 잘해야겠다. 네. 정말로 그 더 사랑받아야겠다. 라는 생각 되게 많이 하는데 왜 맞기 이렇게 말은 안 그러죠? 예. 아니 지금 고민이 되거든요. 네. 예. 저처럼 이렇게 고민이 되시는 사람분들, 어떤 시청자분들 네. 분명히 있으십니다. 이 죽일놈의 사랑뿐만 아니라 이 죽일놈의 고민 때문에 네. 정말로 나만이 힘든가요? 라고 본인에게 질문 던지시는 시청자분들 분명히 많이 계시거든요. 그만큼 저희 러브코치가 어떤 사랑의 주제뿐만 아니라 네. 인생사에 걸친 전반적인 모든 고민들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있기 때문에 절대 고민하실 필요가 없으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네. 지금 혼자가 아니시고요. 네. 함께 대화를 들어줄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아래에 보면 번호 나가고 계시죠? 그쪽으로 네.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뭐 오늘 이 주제, 이 죽일놈의
그놈의 사랑, 나만 힘든가요? 저희가 뭐 2위를 바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그럴까요? 네네. 저희가 어제 너무 밀당했거든요, 시청자분들.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바로 2위 한번 요거 공개해 보면서 네. 2위에 관한 말씀을 좀 조목조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죽여름의 사랑, 나만 2위? 힘든가요? 2위입니다. 자, 서로 사랑은 하는데 미래가 안 보여요. 아, 이럴 수 있어요. 있어요. 그럼요. 야, 군대 간 남자친구를 기다리는 것도 요거에 좀 속하지 않을까요? 근데 군대 간 남자친구 기다리는 거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제가 경험자로서. 네. 이거는 진짜 기다릴 수가 없어요. 기다리는 사람들한테 상 줘야 돼요. 야, 아니, 얼마나 기다리셨어요? 1년? 1년? 1년은 정말 힘들게 기다렸는데, 네. 이게 기다려본 사람 입장에서는 1년 동안 기다리는데 주위의 모든 남자들이 가만두질 않아요. 밥 사줄게, 술 사줄게, 힘들지. 그리고 사람들하고 교류를 하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 외롭고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때 기대고 싶은데 남자친구는 군대에 있으니까 기대지 못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빈자리가 크니까 그쪽으로 가다 보면 이게, 죄송해요. 예, 제가 그랬네요. 아, 저희가 좀 안타까운 게 네. 저희가 그 방송 시간이 그 자정을 넘다 보니까 네. 현재 뭐 전방에 계시던가 군복무 중에 계신 저희 군인분들이 못 보는 게 사실 좀 안타까워요. 그렇죠. 네. 그분들이 얼마나 그 최전방 또는 그 현역에서 고생 얼마나 많으십니까? 네. 여자친구가 어떤 기다려주는 근데 군 생활도 미래가 안 보이는 것처럼 네. 어떤 이 연애에서 정말 미래가 불투명해서 이것 때문에 계속 사랑을 이어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습니다. 많습니다. 사랑은 너무 하는데 현재 어떤 갖고 있는 어떤 네.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네. 이런 고민 제가 아시는 분 중에 가장 많이 하시는 분이 네. 러브코치 PD님이세요. 그렇죠. 결혼을 했는데 미래가 안 보인다는 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미 했는데요? 예. 한 달에 했는데 왜 용돈 미래가 20만 원밖에 못 받아서 아, 용돈을. 네, 결혼 생활에 대한 불투명하다 그러고 그렇죠. 요거 좀 전반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이 방송 말씀드리면 어떡해요? 뭐 시청자분들 중에 남편이신 분들, 네. 가장이신 분들 공감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죠. 용돈을 네네. 받아서 쓰시기 때문에 네. 뭔가 내 월급은 오르는 것 같은데 부인한테 월급에 대한 부분에 용돈 인상을 요구했을 때 씨도 안 먹히고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더 나가서 벌어오라면서 등을 떠밀릴 때 남성분들 도대체 내가 왜 사는지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고요. 근데 또 그런 것뿐만 아니라 남성분들 같은 경우 요새 다른 사람들이 뭔가 부업을 해서 내지는 어떤 재테크적인 부분을 통해서 약간이라도 비상금을 만들었는데 이게 또 부인한테 걸렸을 때 내가 또 이런 걸 해야 되느냐. 내 미래를 위해서 뭔가 계획을 하고 투잡을 하고 또는 그런 부분에 재테크를 하면서 열심히 희망에 불탔던 걸 걸렸을 때 네. 갑자기 미래가 깨져버린 듯한 그런 마음들 용돈 적게 받는 것보다 더 절망에 빠지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는 사실 어떻게 하면 용돈 관리를 잘 하실 수 있는지 내지는 부인한테 어떻게 하면 용돈을 더 타내실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상담해 드리지만 어떻게 하면 비상금을 잘 숨길 수 있는지 네. 부인께서 간과하고 계신 비상금의 장소가 어딘지 이런 것도 알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신 분들은 전화를 주셔야 됩니다. 저만해도 정말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정말 궁금한 것 같아요. 네, 인생에 어떤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 네. 과연 그 비자금은 만들어야 될 것이냐. 만들어야 돼요. 예, 그리고 좀 그 만들어야 비자금은 된다고 어디에 봐요. 숨겨야 되냐. 네. 예. 이거 바보같이 막 비계 밑에 이렇게 숨기면 빨래도 보면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안 됩니다. 들어봤어. 나는 어떻게 알죠? 아니, 아직 그것도 세탁한 거 안 돼. 제일 잘못한 거는 네. 넣은 걸 잊어버리고 세탁기가 돌아간 경우.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네. 야, 정말 속상하거든요. 네. 바지를 했는데 바지 주머니에 딱 했는데 이 종이가 구겨져다 못해 네. 못 쓰게끔 이렇게 되는 경우. 전 그런 적은 있어요. 야. 비상금을 숨겨놨는데 잊어버린 거예요. 어디다 넣었는지.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돈이 딱 나온 거예요. 꽁돈! 돈 벌었다! 이런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야, 네. 아니 뭐 여러 번 해보신 게 티가 많이 나십니다. 그리고 전 아직 네네. 시집은 안 갔거든요. 네, 아무리 갔다 오신 거 아니시죠? 아니에요. 네. 이 알겠습니다. 네. 자, 민구름 선생님. 자, 네. 오늘 이 그 주제 두 번째 게 서로 사랑하는데 미래가 안 보여요. 요거 네. 연인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큰 문제 될 것 같아요. 그죠. 큰 문제 네. 많이 되죠. 저는 어렸을 때 좀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저도 아까 이제 MC 성희 씨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군대 제대할 때까지 기다려봤거든요. 세상에 정말 힘들었겠네. 힘들었어요. 예. 근데 해줘야 되네. 그거 제대하고 나서가 더 힘들었어요. 네. 뻥 차버리더라고요. 그죠? 오. 갔다 오면 그날을 거꾸로 신어요. 그니까요. 아, 진짜. 속 이런 터져. 식으로 뒤통수를 맞더라고요. 아우, 기다릴 예. 필요 없네. 아니, 어떻게 이러면 안 보면 되는데. 절대 기다리면 안 돼요. 네네. 아니, 어때 국방부에 신고라도 하시겠어요. 친구들이 지금 두 분이나 앉아 계셔서 그만큼 저희가 마음을 헤아려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혹시 여자친구 그쵸? 기다렸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군복무 시절에 여자친구분이 기다려줬었어요. 그 여자친구 지금까지 만나고 계세요, 그럼? 아니죠. 제가 나빴다는 게 아니라, 근데 저는 그 군대를 전역한 이후에 정말 저를 기다려준 그 친구분한테 잘하려고 열과 성을 다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됐네요. 열과 성의를 다 하셨겠지만 제대를 한 후에는 새내기들이 넘쳐나거든요. 다른 여자 때문에 문제는 아니에요. 자기 변명. 그런 남자 아닙니다. 자꾸 그러시면 안경 벗을 수밖에 없거든요. 기분이 좋게 하려고 안경 썼는데. 자, 요거 뭐 아니에요. 정말 뭐 연인 사이에 사랑을 하는데 미래가 안 보이는 경우가 정말로 어떤 그 경제적인 문제,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거예요. 결혼을 하고 싶은데 아직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안정적인 것도 잡혀져 있지 않고, 이런 것 때문에 어떤 가정에서 또는 부모님들이 반대를 하셔서 이러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있어요. 저 아는 분도 연하를 사귀셨어요. 아무래도 요즘 연상연하 커플이 많잖아요. 그 연상의 여인과 연하의 남자와 사귀었는데 나이 차이가 좀 있었어요. 근데 여자는 아무래도 나이가 있기 때문에 뭐 사회적으로 돈도 많이 벌고 안정적으로 직장이 잡혔어요. 근데 남자는 공부를 너무 늦게까지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직도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뒷바라지를 계속 해줄 수는 없고 그렇다고 직장을 다닌다고 하는데 이제부터 첫월급 타서 언제 돈을 벌어서 언제 집을 사고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하나 막막하더라고요. 여자는 나이는 차고. 그러니까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게 참 어떻게 보면은 서로 너무 사랑을 하지만 그 어떤 보이지 않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근데 옛날 그 어르신분들, 제가 종종 어르신분들을 뵐 때 보면은 어르신분들은 분명 이런 말씀 굉장히 많이 하세요. 얼마나 갖추고 결혼을 해서 얼마나 잘 살려고 그러냐. 많이 갖추지 않아도 충분히 결혼을 하면서 어떤 그 못 갖춘 마디를 갖춰나가면서 하나의 그 아름다운 그 멜로디가 되는 악보의 완성이 어떤 과정이기 때문에 절대 꼭 그 모든 걸 갖출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어르신분들의 옛 경험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옛날 같은 경우에야 뭐 어떤 집 걱정도 없었고, 조그마한 월세 단칸방에서 시작을 하더라도 어떤 채워나가는 재미가 있는데, 요즘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참 그렇게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들이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선생님. 많이 없어요. 이걸 좀 어떻게 저희가 생각을 좀 해야 될까요? 보통 그 결혼하시는 분들 보면은 보통 아파트를 마련을 하고 뭐 집장 많은 남자가 혼수는 여자가 뭐 이렇게 하는 공식이 있잖아요. 근데 제 주위 분들 보면은 아파트를 이제 사서 시작하시는 커플 부부들하고 그다음에 원룸 전세라도 이렇게 단칸방부터 시작하는 커플들하고 보면은 나중에 제일 먼저 빨리 자리 잡는 분들은 월세 전세더라고요. 왜요? 보통 그 이제 부모님들의 도움을 많이 받잖아요. 시작할 때. 이제 그 기본적으로 갖춰진 상태에서 시작하는 분들하고 이제 이렇게 빨리 해야 되니까, 풀어야 되니까 이게 속도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오히려 더 악착같이 모으고 알뜰하게 사시는 거군요. 뭐 또 오늘 또 그렇게 저희가 전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얘기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속쓰린 부분까지 구석구석 저희가 전체적으로 좀 짚어보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그게 현실이에요. 남자보다 그 현실적인 무게는 여자가 더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남자들은 왜 사랑만 하면 되지, 사랑만 갖고 살 수 있어 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여자들은 정말 생각이 많아지거든요. 사랑만 갖고 어떻게 살아? 사랑이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자가 더 현실적인 경우가 많지 않나요? 맞아요. 좀 그런 것 같네요. 아무래도 이제 잔돈 계산을 여자분들이 꼼꼼하게 하는 부분에서 그런 차이점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남자들 같은 경우는 월급, 큰 통으로 들어오는 돈이나 크게 나가는 돈들은 신경을 쓰시는데 그 외 잔돈에 대한 개념들은 좀 약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전기세도 내야 되죠. 수도세도 내야 되죠. 핸드폰이나 뭐 이런 저런 통신비도 내야 되죠. 전반적으로 먹고 살 부분에 대한 부식비들도 다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큰 돈에서 되게 쪼개지는 작은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그것 하나하나를 다 퉁쳐서 이 금액이 됐을 때 어떻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시는데 남성분들은 그게 아니고 어떻게든 먹고 살겠지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잖아요.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접근 방식이 다른 건데요.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사실 여성분들 같은 경우 사실 폼을 좀 신경 쓰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이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제 점심시간 같을 때 본인이 도시락 싸들고 와서 식사하시는 분 사실 여성분들 많지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그냥 전업주부이신 분들이 남편한테 도시락을 싸주시는
주시는 경우는 많잖아요. 네. 자기가 먹는 건 아니니까 싸주시는 거예요. 그런 건가요? 그렇죠. 여성분들이 자기 도시락을 싸갖고 가서 혼자 먹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죠. 직장 동료들이랑 약속을 해서 그 팀원끼리 먹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혼자 도시락을 싸들고 간다 그러면 어지간히 억척스럽거나 아니면 되게 좀 약간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여성으로 취급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어떤 점심값 내지는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면서의 품위 유지도 생각을 하시니까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더 많은 형태의 금전적인 기반을 닦아놓고 시작하고 싶은 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맞아요. 진짜 뭐 남자 같은 경우는 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정말로 그 빨리 결혼해서 네. 행복한 가정과 어떤 그 자녀 계획이라든가 네. 좀 큰 그림을 그리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어떤 결혼 어떤 제2의 인생의 시작에 있어서 결혼에 대한 환상도 엄청난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네. 예를 들어서 누구 친구, 내 친구 누구는 정말 다영이는 어디 결혼식장에서 결혼을 했는데 나는 그래도 다영이보다 좀 더 아름답게 결혼하고 싶다. 그렇죠. 나는 어떤 그 결혼에 대한 환상. 있어요. 예, 요런 거. 사실 근데 저도 뭐 남자지만 사실 그 제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정말 일생에 단 한 번의 그 좋은 기억을 좀 안겨주고 싶거든요. 제 마음이 그래요. 여자들끼리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네. 야, 누구 시집 갔는데 차 뭐더라, 시집 갔는데 집 뭐더라, 이런 얘기 되게 많이 오고 가거든요. 그러면 여자들끼리 부럽다.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해요. 여자들 수다하다 보면. 그리고 또 시집을 잘 가면 그렇게 또 자랑을 해요. 요즘에 또 메신저가 많잖아요. 네네. 어찌나 잘 살고 있다고 그렇게 올려대는지. 그러면 우리끼리 또 야, 누구는 이렇게 살던데 어머 야 부럽네. 야 이렇게 댓글 남기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 거 보면 또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또 소홀해지고 이 사람은 나한테 그렇게 잘 안 해주고 비교하게 되고 이것도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맞아요. 그렇게 고민이 점점 쌓여지고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정말 이 주기lum의 사랑 2위 서로 사랑을 하는데 미래가 안 보여가 되는 겁니다. 더 안 보이는 거죠. 그쵸. 맞아요. 자, 선생님 그렇다면 이 오늘 주제에 맞춰서 네. 또 저희 함께 하시는 저희 시청자분들의 어떤 마음을 녹여줄 우리 루브르 루나 선생님의 어떤 요거 굉장히 기다리시는 시청자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자, 오늘 좀 어떤 그림을 통해서 저희 함께 하시는 러브코치 시청자분들의 좀 마음을 좀 사로잡아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일단 뭐 어제 저희가 방송하는데 정말 유명한 작품이라고 저는 누구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모르시는 분이 있는 그런 사태를 직면하면서 제가 아직 많은 분들이 그림에 이렇게 관심이 있는 게 정말 많은 분들은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더 이제 좀 많이 알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이 그림 역시 또 많이 알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니 어제 그 그림 설명해 주셨는데 기억나는 게 네. 처음 보신다 그러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알고 보니까 예. 그분이 TV는 끄고 전화만 받으셨던 분이고 그렇구나. 네.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지금 보여드리고 싶은 작품은요, 비너스의 탄생이라는 작품인데요. 네. 뭐 지금 친절하게 자막으로 뭐 언제 누가 그렸는지에 대한 부분은 들어가니까 요거는 필기를 해두시고요. 자, 그림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이 그림 자체는 비너스의 탄생이라는 부분으로 어떤 여신 또는 어떤 탄생에 대한 부분, 주변에서 어떤 준비들이 또는 어떠한 기운들이 또는 어떠한 상태의 사람들의 바램이 한때 녹아서 어떤 상황으로 탄생하는지를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뭐 주변에 보이는 배경들이요. 네. 바다도 그렇고 조개도 그렇고 주변에 살짝 보이는 수풀이나 이런 부분도 그렇고 그냥 쉽게 얘기하면 집에서 낳은 게 아니고 밖에서 낳았네요. 뭐 이런 형식이 되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여신이나 또는 신이라고 불리는 존재들은 어떤 인위적인 억지로 만든 장소에서 탄생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 친화적인 정말 자연 그대로에서 탄생한다라는 부분을 신화적인 모토로 많이 삼거든요. 네. 이유는 무엇이냐면 순수함을 만들고 싶어서 또는 순수함을 전달하고 싶어서 그런 모토를 전달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뭐 병원, 집 이런 곳에서 태어나는 건 어떻게 보면 주변에 인위적인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서 안전할 수는 있지만 뭔가 좀 계획된다던가 또는 자기적인 부분의 느낌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데 자연 그대로는 인간이 터치할 수 없다. 네. 자연의 어떤 그 위대함을 표현하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함부로 손댈 수 없는 부분에서 우리가 더 큰 것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에 약간의 의미도 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또 자연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나갔을 때 어린아이로 돌아간다.
있다. 네. 자연에 있을 땐 정말 마음이나 여러 정신 세계도 많이 순수해지고 어린 아이들처럼 많은 부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된다라는 이야기들 또 본인도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실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받아들임의 미학도 자연을 통해서 많이 표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서 표현하고 있는 건요, 다른 게 아니고 뭔가 순수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부분, 그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또는 완벽한 것을 탄생시킬 수 있다라는 모티브를 설명하고 있는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야, 네. 저는요, 네. 저희 전화 주시는 시청자분들, 어떤 고민이 있을 때, 루나 선생님께서 그 그림을 통해서 네. 상황에 맞춰서 설명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어떤 이 그림은 분명히 하나인데, 그 안에 있는 어떤 상황에 맞춰서 정말 그 그림이 하나가 돼서 설명해 주실 때 깜짝 놀랍니다, 선생님. 그렇죠. 맞습니다. 머릿속에 네. 든 게 많아서. 그렇죠. 네네. 자, 그리고 마무리는 그냥 루나 말로만 선생님 했을 자랑으로. 때는 설명이 안 됐을 텐데 그림과 음. 함께 설명을 하니까 더 쏙쏙 들어오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 설명을 항상 해주시니까 예, 아 그렇구나. 저도 모르게 이렇게 빠져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힘들고 지치고 이런 고민이 있을 때 네. 루나 선생님이 딱 그 그림을 설명해 주셨던 걸 네. 기억을 하게 되면 네. 그럼요. 위안이 되거든요. 그럼요. 야, 정말 이 그림은 정말 놀랍지만 그림보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루나 선생님의 어떤 그 박식한 설명. 네. 네, 정말 저는 경이롭습니다. 또 하지 마시고요. 예. 자, 그렇다면 뭐 저희가